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황에 대해 매우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우리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는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킨 것을 꼽았습니다.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선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가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관계, 경제적 인적 교류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서방 세계도 이 점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하되 중국과도 관계를 관리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양 진영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했다면서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고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정부의 섣부른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호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3,500불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증일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 그렇게 지금 입력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관세 협상을 문서화하지 않은 게 실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우선해 추가 협상을 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성격을 놓고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단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그리고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될 건 개선돼야 한다. 여야는 다만 취업 등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민주 반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타임즈 인터뷰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네, 거기서 제가 대통령. 놀랐던 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광기. 네. 그러니까 광폭에서 광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국민의 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국 측 요구대로 했으면 네. 그 러프한 요구도 다 받아들였으면 나는 탄핵당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8월 초에 처음에 이제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전체 이 협상을 총괄하는 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3,500억이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어요. 3,500억이라는 그 돈을 쉽게 말하면 내놓으라 그런다 이거예요. 저 그래서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역 흑자 총액이 한 330억 되잖아요. 네. 그것의 10년 부분을 한꺼번에 그렇죠. 4년 임기 4년짜리 미국 대통령이 한꺼번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요. 한꺼번에 10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업이 장기간 투자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그냥 캐시인 현찰을 때려 넣으라는 거에서요. 저 처음에 그게 사실인가 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한 압력, 그 엄청난 압력을 지금 버텨서 벌써 이제 8월, 9월이잖아요. 아 너무 대단하죠. 일본도 이 두 달을 버티는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방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치 전 세계 파시즘 연대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 공산주의 코민테른에서 마치 국제 공산주의 운동하듯이 맞아. 국제 파시스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이고 극단화돼서 국내 지지를 잃으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잘 나가고 있고 미국이 잘 받아주는 것 같지만 미국은 어느 순간 되면 냉정을 찾습니다. 진짜 국익이 뭔지 따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좀 더 버티면서 국민들하고
호흡을 해서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듯이 저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들의 국적은 없습니다. 국적 상실한 정치 집단이에요. 이성을 정말 상실했죠. 적확합니다. 네. 이성 상실, 국적 상실, 국익 상실. 저거는 정말 단기간에 마약 맞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조간신문이 아주 한국의 언론 사상 역사적이라고 보는 게 네. 조선일보 한겨레가 똑같은 기사를 일면 톡 기사로 그러니까요. 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수 진보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하나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네. 최근 며칠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거는 이거 관세 협상을 서명해주면 안 된다.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주류 언론들은 보수 진보를 이미 초월했다. 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국민의힘은 눈치 정당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자기 언어를 못 찾고 있는 일정 정도 눈치 정부지. 이거는 저 양식이 있는 어떤 주류 언론들은 다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오랜만에 보수 진보 협치를 좀 받아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나는 항상 저 조지아 사태 있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태도가 의외로 확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면 합의 없다. 그다음에 국익에 반하는 서명 못한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확인한 거고 네. 그 뒤로 그것이 저 정당을 초월해서 확산이 되더라고. 네. 거기에 이제 조지아 사태에 그 우리 구금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인권유리나 참상이 모든 언론에 다 나갔거든.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저는 이게 국민의힘만 빼고는 국론 결집이 되고 있다. 결집이 되고 있다.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보면 네. 3,500억 달러면은 약 500조죠. 500조. 500조 맞습니다. 470조라 그러던데. 거의 네. 근데 지금 이제 관세를 25%를 15% 다운시키려고 그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50억 달러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네. 5조씩만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현찰이 아닙니다. 이건 또 이 WTO 체제에서 직접 보조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현찰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5조 원을 우리 기업하고 근로자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네. 우리가 관세를 만든 만큼 가격을 낮춰서 예. 뭐 토요타가 됐든 렉서스가 됐든 미국의 뭐 GM이 됐든 경쟁력을 해서 예.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 우리 차가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5조만 4년을 우리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럼 20조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기업과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500조를 어떻게 4년 동안 우리가 갖다 때려 박아 줍니까? 그 돈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문서화 안 했냐고 그러는데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국제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모든 게 협상이 완성돼서 합의문 쓰기 전에 너희 대통령이 동의했어? 그다음에 미국은 동의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 뒤에 또 단서를 달아요. 네. 내셔널 하이스트 어토리티가 동의하는 절차가 남았다. 네. 거기서 내셔널 하이스트 어토리티 국가 최고의 권위 기관은 뭐냐면 미 상원이에요. 네. 상원이 대통령이 협상에 온 거라도 안 된다. 이거 가서 한국에 가서 3,500불이 아니고 500억 불 더 받아와 4천억 불 받아와 하면 다시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이미 사인했는데 필요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길고 부분을 국민들한테 다 설명하다 보면은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왜?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과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서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승리다. 네.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개혁돼야 되는데 예. 그나마 조현 장관이 통상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예, 다양한 경험 많이 유엔 대사도 참 하시고.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미 전략 동맹이 서로 윈윈하고 확대 지향적으로 서로의 살 길을 서로 모색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단기간에 우리를
어? 뽑아먹을 생각하지 이렇게 말고. 팔목 비틀려고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동맹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탄핵이란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글쎄 이건 뭐 하나의 레토릭 그러니까 대미 투자 협상을 나는 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로 봐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레토릭으로 등장시킨 건데 그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이다. 여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 예. 사실 오늘도 신문 일제히 칼럼들을 제가 쭉 보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했던 양반들까지 가서 해서 예컨대 천영우 그 외교부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명박 때 있었죠. 네. 예,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 부당성을 갖다가 긴 장문의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국민적 합의 기반이 있는데 덜컥 서명했다 그러면 진짜 탄핵감이지 그게 그렇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의 현실을 외신에다가 선명하게 전달하는 레토릭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내가 물러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서명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타임즈가 왜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인터뷰를 했을까? 이미 몇 달 전에 이제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점을 주목했을 거예요. 야, 우리 김종대 의원이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국방비 5% 올리라고 하니까 나토 회원국에서 올리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지만 올릴게 그리고 그 5%에다 별거 다 집어넣으면 별거 되는 다 거예요. 집어넣어. 국방비에다가 별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5%라 주장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일종의 속임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유럽이. 네. 일본도 넘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는 분위기 좋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중국하고 분위기 좋게 풀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국의 손목을 딱 비트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 승자는 트럼프다.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는 걸 본 거죠. 그래서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타임즈 입장에서는 저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왜 버티는가. 국익 앞에 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희생 이걸 다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타임즈가 보수이지만 약간 이 진보 지향적 보수고 정론지의 그 기존을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 된다. 타임즈가 이거는 어느 나라 지도자나 이건 기본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성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미 일본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온몸으로 대미 협상을 버티고 있다.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지금은 뭐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거보다 이제 사이즈는 좀 작지만은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방위비 분담금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합의해 와도 사인 안 해버렸잖아요. 예. 아 그랬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굉장히 신경전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걸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우리는 물가 인상률 정도 하는 성의를 보이는 선에서 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그 야인일 때도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두고두고 내가 낙선해서 제일 해피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가 낙선을 안 했으면 저 올렸는데 그래서 없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돈 안 물어서 해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 3,500억 달러도 트럼프가 직접 그 볼펜으로 지우고 쓴 수치입니다. 이게. 밑에서는 이 수치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1,000억 달러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양국 대통령 정상 외교의 승부수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어떤 그 승부수에서 버티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15세기에 명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조공체제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그 중국의 변방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항상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공 체제가 유지됐다고 하지만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 외교를 했고 광해군 때 이르러서는 정말 균형 외교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강대국 정치에서도 이 반도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버티는 제조 하나만큼은 예, 이거 하나만은 저는 우리 협상 많이 해봤지만은 그럴 때 대통령한테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이 이 정도면 양보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있지. 항상 네. 대통령님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버텼습니다. 대통령님 이 정도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님 이 정도면 국제 비교에서 뭐 크게 안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와 지위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외로운 순간이 있어요. 내가 버티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정말로 잘못 가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매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버텨주실까 하는 점에 사실은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외교 정책사를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제3자적으로 지켜본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야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외교 안보하는 쪽에서 좀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니 뭐 누가 했을지도 짐작이 다 하잖아요. 우리 네. 대통령님 진짜 이 정도까지 따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트럼프가 기분 좋게 에이펙 가겠다고 하고 또 김정은 만나겠다고도 한 번 더 하고 이럴 텐데 뭘 안 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 버티냐.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은 트럼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문서화했을 때 이게 과연 트럼프가 넘어갈지. 임기 또 대통령 나오지 않을 트럼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그렇죠. 어떻게 다시 판을 깨면서 이렇게 쥐고 흔들지 모르는데 아니 이유하고 이미 관세 협상 문서로 서명하고 그다음에 추가 요구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이 끝났는데 방위비 반도체 뭐 의약품 그건 계속 아직 요구할 시작도 것 안 같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뒤지게 얻어 터질 때 보면은 꼭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딱 일렬로 세워놓고 한 명씩 물어. 몇 대 맞을래? 저 당했어요. 이럴 때 네, 사람 저도. 환장하는 게 네. 한 대 맞겠다 그러면 양심 없는 놈 하고 덮을 것 같고 맞아요. 10대 맞겠다고 하면 억울하고 다 팰 것 같고. 저 10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몇 대 맞을래? 저 10대. 야 이럴 때 사람 환장하가 일렬로 쭉 세워놔. 지금 트럼프가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얼마 내놓을래? 그리고 저기 너는 관세 못 매겨 나만 매기는 거야? 이게 일렬로 세운 거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딱 요런 리더십에다가 그래도 살다가 현찰로 바로 입금시켜 이건 처음이에요. 아니 모든 게 처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 프라자 합의가 생각나는 거 왜냐하면 예, 우리가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가 네. 4,100억 달러인데 네. 거의 3,500억 달러 내놔라. 그러면 IMF처럼 딱 기업들 도산시키고 쌍갑으로 이렇게 줍줍하겠다. 네. 이런 네. 의도가 참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잃어버린 40년 아닙니까? 네, 일본이. 일본. 우리도 잘 나가다가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 베네수엘라니 아르헨티나니 뭐 필리핀이니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가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선진국을 못 가고 꺾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양털 깎기라고 그러잖아요. 양이 이제 털이 이제 상당히 수북이 쌓였어. 그러니까 한번 쫙 밀어가지고 회수하고 예.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다. 우리 경제가 컸지만 네. 그만큼 곳곳에서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치 지도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네. 이제 대외 관리도 정치라고 봐요. 사실 한국 사회 문제는 뭐 경제다, 교육이다, 부동산이다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정치가 어떻게 다시 빌드업 되느냐 이게 국운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 중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이 드디어 역전됐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린 품목관세 25% 맞고 있는데 오늘이에요, 정확하게. 네. 오늘부터 일본이 15%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관세를 반영하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졌다. 네. 관세 영향으로. 예. 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가서 이 자동차 이 불균형 해소해야지. 대미 수출품의 35%가 36%가 자동차고 예. 우리나라 무역의 절대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빨리 우리도 가서 이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복선은 뭐냐? 자동차 문제 해결해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일본과 똑같은 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여론이 완전 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자동차를 포기하더라도 이 합의는 마지막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가 돼야지 여기서 지금 섣부르게 도장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은 그래도 일본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대충 3분의 2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4천억 불 외환 보유고 중에 만약에 총액으로 그냥 대충 아까 편하게 말씀드린 3,500억 불 우리가 콜을 당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환율 1,000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면. 근데 제가 볼 땐 1,000원 더 올라가요. 당연하죠. 나라에 돈이 없는데. 그럼 환율이 1,000원 올라가고 이 정도 진출한다는 건 외환 보유고의 사실상 90%에 해당하는 정도의 타격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환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요, 국가의 이 경쟁력, 이게 환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경제력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완전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그나마 한쪽에서 나오는 게, 니네가 그렇게 환율 걱정하면은 통화사업 해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건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해줘야 된다든지 아무튼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그냥 기축통화국 6개하고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 짜잘한 애들끼리는 안 돼. 이게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사업도 안 돼. 환율은 박살나. 국부는 절반 이상 90% 이상 날라가. 네. 이런 상황인데 도장을 찍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협상인지가 감이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플라자 합의 때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본 30년 동안 말아먹을 줄 몰랐죠. 85년 합의할 때. 그리고 실제로 한 90년대 초 정도까지는 일본이 여전히 엄청나게 버블 해갖고 막 부동산 가격 빵빵 뛰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도 몰랐지. 그러다가 이제 잃어버린 지난 20, 30년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난 그 이상의 영향을 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 협상인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좀 긴 시계열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경제 금융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까 프라자 합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닉슨 쇼크 같은 경우도 아니 원래 돈이라는 게 금 바꾸는 종이었는데, 증서였는데 금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금 안 줄래? 그러면 야, 이거 금 바꾸는 종이 아니었어? 근데 이걸 안 준다고? 안 줘, 싫어, 몰라. 그냥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지금 뭔가 되게 큰 고민들이 필요해요. 이게 달라지는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외환 보유고를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든 이 통화 수합이라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럼 외환 보유고가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 환율을 방어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좀 뭐 우리가 안 하면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그 얘기했더만요. 야, 근데 니네 그거 돈 벌어봐야 125억 달러 버는 것 같은데 그걸 왜 3,500달러를 내? 야, 그냥 125억 달러 니네 국민들 줘. 굉장히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대안이죠. 그리고 관세 25% 때려 맞아. 때려 맞아. 그러면은 그 맞은 거만큼 니네 나라에서 보전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럼프 형이 가만히 있을까? 25로 끝낼까? 그 형이?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이거 되게 우리나라. 근데 더 얄미운 거는 중국이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국이랑은 한판 붙어보겠다고 뭐 100몇 프로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나오는 협상 내용 보니까 뭐 틱톡을 뭐 미국에 살 수 있게 해준다? 그걸로 퉁쳐요? 그 관세는 유예. 우리는 3,500달러를 때려놓고서 거기는 틱톡 하나 파는 걸로 끝나냐고. 틱톡 파는 것도 뺏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 지금 원래 중국 따라잡는다고 엄청 뭐 말만 세게 하더니 중국에는 별로 뭐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쉽게 겨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링 위에서 붙어보니까 안 돼. 양쪽 다 목에 칼 하나씩 겨누고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내치지도 못하고 자존심 있으니까 뒤를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강대 강으로 나가면서 상대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오히려 싸움은 더 잠잠해지는, 힘의 균형이 그렇게 맞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대단한 펀치 맞은 것도 아니고 히토리 한 대 맞은 거예요. 히토리 한 대 맞아 보니까 아프다 싶었는데 그럼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되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진짜 그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높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도 거기서 살 거 많은데요, 그러더라고요.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도 사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쫄아서 못 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아쉬운 게 있으면은 네.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이럴 부분들이 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우린 또 수출 의존이 워낙 또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통화 수합 정도로는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봉합할 수 네.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혹시라 뭐 굉장히 많은 부분 미국과 양보하고 우리가 수합 얻어냈습니다. 이걸로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는 수합은 일이 벌어지고 환이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지 말라고 마지막에 내는 응급약에 불과하지 일 터지고 나면은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금 우리 뭐 반농담으로 반도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러면 버텨볼까? 이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미국의 요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재정이 힘들고 또 공급망 관련해서 지금 무너진 자기네 산업도 좀 살려야 되고 네.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미국, 중국, 인도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말 듣는 애들을 더 두드려 패가지고라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상황을 딱 고정값으로 놓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보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익을 최대한 지킨다는 선에서 모든 전략을 다시 짜고 시간도 최대한 끌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일본처럼 합의했다가는 진짜로 힘들 것 같습니다.